자, 지금 2시 16분이고요. 시장의 지수는 1.6% 마이너스, 코스닥이 2%대 마이너스인데 그간의 초강세를 띄었던 에코프로 BM 또 어제 급등이 나온 LNF 쪽의 흐름이 휘청되면서 낙폭이 굉장히 지금 크게 확대됐어요. 6%까지 미끄러질 그 내용은 아닌데 예? 너무 이제 과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LNF의 기준입니다. 그렇게 되면 LNF는 이제 다른 거 안 보고 요 기준을 놓고 봐요. 종목별의 기준에서 매수평균 단가 수급 범위 이런 걸 좀 놓고 보셔야죠. 일단은 1월 25일 이후에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른 매집을 진행을 했었고요. 그게 200만 주고 200만 주면 5% 이상의 물량이 됩니다. 오늘 뭐 물론 뭐 물량의 출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가 일단 중요해요. 공매도 대차 상환 이런 부분이 일부 있겠죠. 그렇지만 5%라고 한다면 그 물량 다 제외하고도 뭐 충분한 기준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22만 5,800원이 LNF의 그 매수 평균 단가란 말이에요.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요. 그에 반해서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오늘 뭐 에코프로 BM 정리는 잘 끝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. 고점 대비해서 매도 사인 좀 늦어져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LNF는 가져가자라는 전략 기준에 좀 많이 아쉽습니다. 아쉽고 버겁고 그리고 이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이 쉬어가면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강했는데 그쪽이 쉬어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쪽이 동반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순환성의 흐름으로 나오면 제일 좋죠.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먼저 움직인 이후에 그 다음 범위에 에코프로 BM이 움직임을 가져갔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면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이 멈춰 있고 또 가격 조정이 있을 때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는 강세를 띄었단 말이죠.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흘러가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잡아줬다. 그 흐름 속에서 이들이 이제 좀 멈춰주고 뭐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2차 전지 공략할 때 말씀드렸던 이 기준 어떤 기준이요? LG화학을 일단은 주력주로서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. 이 기준에 일단 뭐 그나마도 덜 올라서의 기준에 덜 빠지는 느낌도 있지만 약하지는 않습니다. 약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그 흐름의 기준이 되고요. 그리고 이쪽이 그러니까 순환성이 됐든 실질적인 흐름이 됐든 기간 조정 뭐 5주 정도 기간의 조정을 받은 거니까 가격 조정까지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조금 짜증스럽게 오늘 다시금 또 눌리면서 주봉상으로 계속 눌림폭이 형성돼 있는데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 눌림이에요.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돌릴 때에 이 갭을 메꾸지 말고 돌려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힘의 세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난 이후에 수급 개선이 나오면서 좀 돌려주는 그리고 이제 LNF 그죠? 갈 때까지 가보자 얘기해 주네 고점을 얘는 못 넘겼어요. 수급은요. 수급은 월등하죠. 그래서 언제 우리가 들어갈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어제 그 추세 흐름이 나왔고 그 흐름 속에서 편입 강도를 좀 잡아드렸고 비중도 좀 높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오늘 뭐 한 방에 또 이렇게 두들겨 맞아버립니다. 그렇지만은 주봉 단위의 거래가 실려 있고 오늘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날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포스코 케미칼의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와 그리고 조정과 에코프로의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 기준에서의 조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? 일단은 시장이 신고가 랠리가 아닌데 강세를 띠던 2차 전지 또 그 흐름이 포스코 케미칼에서 2월 달에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넘어왔다면 LNF의 변동은 제한적인 상태에서 오히려 또 많이 두들겨 맞은 흐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. 에코프로도 이게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였어요. 그 흐름에 이제
되돌린 정도의 흐름, 그리고 에코프로 BM 쪽의 기준에서도 결론은 그 권리력 발생된 이후에 이상급 등 비이성적인 이상급 등이 나왔을 때 그 고점까지도 다 넘겨준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약간의 피곤함이 있어요. 수급도 좋고 뭐 성장성 기준도 좋고. 근데 여기서 더 가버리면 나머지 쪽이 좀 힘겨워지죠. 그래서 순환성으로 좀 나와줘라. 순환성으로 나와주고 돌려줘라. 그래서 어차피 2차 전지 기준에 강세를 띠다가 조정을 받는데 이게 지금 좀 과도한 부분이잖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미끄러지고 내려갈 때에 뭐 프로그램 쪽이 더 확산된 건 아니고요. 전체 시장 분위기까지 맞물려서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LNF는 조심스럽게, LNF도 마찬가지고 포스코케미칼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누구든 먼저 강도 있게 되돌려지는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 거기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가겠습니다. 시간이 너무 늦어서 뭐 3시까지 올라서게 된다면 그러면 뭐 내일 갭상승이 나오더라도 가지고 있는 기준이니까 내일 기준에서 갭상승이 나오더라도 그때 대처를 하고요. 오늘 뭐 좀 빠르게 돌려준다면 편입 설정 범위를 고민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안타깝게도 금양의 경우도 결국은 종목 검색기에서는 잘 나와줬는데 매수사인 기준에 오버슈팅 자락을 먼저 번에 에코프로에서 좀 일찍 잘라내서 차익 실현한 것처럼 4만 원 미만에서 좀 빠르게 39,400원 평단의 전량 차익 실현에 매매세에 나갔어요. 그걸 이제 뭐 가지고 가셔서 더 위에서 41,000원대 찍고 내려올 때 뭐 정리하신 분들 41,700원 찍고 내려올 때 정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차 편입, 재편입의 기준점에 설정 범위가 조금 아쉽게 설정이 됐습니다. 일단은 과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무리수가 좀 있긴 해요. 좀 있긴 해요가 아니라 굉장히 무리수가 있죠. 근데 조심스럽게 교육용 2%의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을 고려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기존에 이제 36,400원에 잘라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규 밴드 추가 밴드 재편입 2% 가능하다. 그리고 손절 범위는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다시 조절을 하는 거고요. 편입 단가 대비 마이너스 3% 혹은 바로 직전 저점에 34,800원이 이탈되면 거기서의 손절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봉의 기준을 올려드렸고 수급 범위의 논리를 한번 잡아드린 거고 결국은 이제 금양 같은 경우 손절이 된 상태에서 지금 35,200원, 300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250원, 200원, 300원.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세요. 문자까지 또 복수전한다 해서 나가기는 많이 버거운 상태이고, 그죠? 심적으로 수익 내고 재편입 손절이니까 만약에 뭐 긍정적이라면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까요? 그 정도 수준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릴게요.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설정 범위에 뭐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밀려져 있기 때문에 꼬리가 너무 크고 해서 안 보는 게 맞습니다. 그렇지만은 프로그램 수급이 개선돼 있고 시장 전반적인 동반적인 흐름과 2차 전지에 대한 차익 실현의 집중 거기에 이제 연동된 폭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은 된다. 그렇게. 그래서 저점 대비 2%가 들어올려지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쪽에 일정 범위의 이제 개선폭의 기준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해서 놓고 볼 수 있다.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뭐 이 부분을 다시 캡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현재가를 제가 안 바꿔놓고 캡처를 했는데 이렇게. SM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12만 원 완전 초반까지 내려와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 하이브가 만약 12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하이브가 지분을 공개 청구 행사 가격 12만 원 대비해서 흔들리게 되면 하이브가 지분을 받을 수가 있죠.
그러니까 그 카카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본인들이 진짜 관심이 없다면은 세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세게 언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쪽의 기준에서 기타 법인의 기준에서 굳이 윗가격에 12만 원 위로 주가를 맞춰 놓으려고 그렇게 편입의 기준을 강도 있게 집행하는 것이 5% 강도 있게 집행하는 것이 그게 상식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한적이에요. 그래서 뭐 그것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델타항공 쪽이 한진칼 매수를 한 이후에 그걸 아주 공격적으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. 공격적으로 그 가격 편입 단가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. 분명히 그거 배임이잖아요. 우리가 뻔히 아는 배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의 뭐 서로의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을 수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윗방향으로 그냥 위로 시장가 매수로 쏴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주가가 거의 뭐 30% 50% 가까이 밀려도 그냥 그대로 냅둬 버렸단 말이에요. 그럼 배임이잖아요. 분명히 배임이 된단 말이에요. 경영진들에 대해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. 그래서 이번에 마찬가지로 SM의 경우도 기타 법인에서 12만 원대 위쪽에 13만 원 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12만 원 이하로 내려와서 하이브가 공개 청구한 물량 25% 지분을 살 수 있게 그게 이제 뭐 성공이 되게끔 카카오가 그냥 들여다보고 있겠다. 그러면 앞전의 흐름에 그런 기준을 설정을 했을까요? 어찌됐든. 자, 금양 밑에다가 교육자료 넣어주세요. 편입 기준으로. 그렇게 해서 금양의 경우는 문자까지 뭐 교육용 기준에 세 번째 문자까지 내보내기는 좀 그렇고요.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일단은 뭐 편입 설정을 할 수 있다. 다만 올라갈 때 또 프로그램의 기준에 매도세가 출회된다면 그러니까 아까 뭐 15만 주 때 20만 주 뭐 이렇게 출회가 된다면 그것은 부담됩니다. 그래서 오히려 뭐 내일 기준을 설정해도 상관없어요. 근데 나는 매매가 원활해요. 하시는 경우는 보여지는 그대로 밀려 내려올 때 프로그램이 축소됐고 지금 돌리는 과정에 흐름에 놓여져 있다. 그럼 나는 다시 프로그램에 매도가 나온다면은 정례 기준을 잡을 거다. 그래서 변동성 매매에 따라붙을 거다 하면은 뭐 기준 잡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2차 전지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변동성이 과도하다. 이걸로 끝이 나서 뭐 일개 테마주처럼 뭐 폭락이 연출되거나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. 오히려 순환성의 기준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는 게 옳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게 하고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금양의 경우가 지금 2시 반에 벌써 지금쯤이면 이 순서 다 정해져 있고 원고 다 끝났어야 되는 판에 금양의 경우가 오늘 그 종목 검색기에서 하여간에 나온 부분은 명확하게 나왔어요. 명확하게 오늘 기준에서는 전일 이제 1시 10분에 나온 거고 오늘 기준에 9시 7분 그리고 이때 4.9% 그리고 9시 15분 이때가 6.7 그리고 9시 45분 8.93 종목이 많이 터져 나온 게 아닙니다. 11시 14분에 9.80 그리고 11시 27분에 13.54 그러고 나서는 이제 20%까지 들어 올려졌죠. 41,700원까지. 그렇게 해서 그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된 거고 저 순서 부분 맞춰야 되고 지금까지도 이제 13십 이후의 종목군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 없어요. 종목 검색기에서 없어요. 안 나와요. 13시 이후의 종목이 안 나온다. 여기까지는 나왔죠. 그렇게 해서 기준 시간 뭐 10시, 1시 이렇게 정해드리면 종목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 편하잖아요. 마지막 고민해 보시고 대처하기가 편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편입했는데 종목 검색기에서 없어요. 종목이 없어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
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면 종목이 없어지는 거니까 동반적인 차익 실현할 수 있죠. 자, 종목 검색기는 윤정두 거는 무료로 배포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유료 회원님들께도 무료로 드리지를 못합니다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이렇게 설정하셔서 이런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강연에 오셔서 신청하셔야 돼요. 향후에도 뭐 강연회가 얼마큼 자주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얼마큼 자주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도 이렇게 강연회에서만 종목 검색기를 나눠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리가 이제 50석에서 지금 40석이 넘어가요. 지금 또 우리 가우디 정 선생님 신청하셨죠? 그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임직원방에 올려드리면 보신 분들이 전달을 하세요. 그리고 그 수정 공지사항이나 누가 수정하시는 거예요? 수정해 두세요. 계속 실시간으로. 그렇게 해서 불기둥 종목 검색기 활용 방법, 또 불기둥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조금 전에 나오는 그 금양 같은 종목의 매매 방법, 그리고 그런 종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설정 방법, 그러니까 알고리즘 수식인 거죠. 그건 강연회에서만 오픈을 해드리고요. 그리고 그 종목이 떴을 때 이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그거는 보강 설명은 여기 이렇게 다 있어요. 그래서 정회원님들은 VOD 못 받으신 분들은 22년 거 VOD 다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, 그다음에 이번에 강연에 오신 분들은 그 지난번 1기, 2기 교육 있죠? 그 1기, 2기 교육, 이 1기, 2기 교육, 요 부분의 교육 부분을 요거 이제 3기 교육입니다. 1기, 2기 교육 부분에 동영상이 있어요. 거래대금에 대한 동영상,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. 참조하시고, 그리고 이거 방송 스케줄 부분 제 거 나온 거 있어요. 그거 야간 방송 진행하기 전에 장 끝나면 다 한 번씩 뿌려주라 그랬어요. 그 연구원들이 다 하세요, 그거는. 몇 번씩 얘기하는데 이 스케줄 하도 안 뿌려가지고 없어지거나 하는 부분들. 또 호텔 강연회 부분 플러 친구에서 다시 수정해서 플러 친구 그 링크로 뿌려주라고 한 부분들. 당장 지금 만들어 놓으세요. 좀 제발 한 번 얘기하면 다 합시다. 응? 전화번호 밑에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강연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종목 검색기 3월에 출시되는 거 받아가지고 3월 출시 전에도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이 모바일로든 또 PC로든 HTS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녹화 올려드리고 편입 기준 설정 잡힐 수 있는 종목군 편입 문자 사인 지금 2시 반이니까요. 발송할 수 있는 종목군이 있으면 편입 설정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.